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CPI에 이어서 미국의 PPI 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CPI 발표 직후에는 미장 같은 경우 큰 충격에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PPI 지수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 그 전날에는 나스닥 기준으로 5% 넘게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어제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를 보니 자세히 좀 살펴보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증시는 선방해 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잘 버텨주는 걸 넘어서 우상향할 수 있을지 면밀하게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각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대한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출발 예상 증시 지수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0.48% 소폭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422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43% 비슷한 수치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786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어제 우리 증시 굉장히 좀 선방을 잘 해줬다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5% 이상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다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상승해줬던 테마군들 중 살펴보니 폐배터리 관련주가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 특징주 성일하이텍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가 강세였는데 이 코스닥에서 성일하이텍은 전일 대비 7% 급등하면서 16만 5,500원 선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예상 체결가도 16만 6,700원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마무리가 된 마감가 기준으로 7월 28일 상장 이후 최고가를 터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공모가 5만 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성일하이텍이 전날 2차 전지 재활용 시장 성장 대응과 생산 능력 확보를 목적으로 2,147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공시한 점도 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로 폐배터리 재활용의 관심사가 높아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장 대비 관련해서 조금 더 강한 테마군들은 지속적인 체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폐배터리 관련주 그 안에서도 대표적인 종목으로 성일하이텍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CPI 때문에 이 충격에 빠진 미국장 소식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한 기업들, 기술주들 중심으로는 하락폭을 좀 피할 수 없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표적인 종목이었죠. 국내 증시에서도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도 어제 날짜로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돼서 네이버는 전거래일보다 3.56% 떨어지면서 23만 원 선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 장중 같은 경우 현재 22만 6천 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도 전거래일 대비 2.71% 내리면서 6만 8,100원 선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카카오 예상 체결가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6만 8,100원 선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 성장주들 같은 경우 어제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오늘 이 관련된 종목들도 국내 증시에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상승으로 방향을 바꾸어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지수와 함께 떨어진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예상 체결가는 현재 0.87% 상승하면서 23만 2천 원 선에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금리 급등 우려에 미국 증시에서도 관련된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내용들 최근에 이 프로그램 통해서 자세한 종목과 이슈들 전달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세 번째 특징주는 진원생명과학입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는 0.41%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2,200원 선에 출발 증시 예상 체결가가 현재 체결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어제 기준으로 이틀째 강세를 보여서 특징적인 종목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14일 오전 10시 반 기준으로는 진원생명과학 전거래일 대비 13%까지 올랐고 장중 한때는 19%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부 상승폭을 장중에 좀 반납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오 분야의 미국 내 생산을 골자로 한 국가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이슈로 움직였습니다. 자국 내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관련돼서 진원생명과학 미국의 위탁 생산 개발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번 법안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풀이가 되면서 어제자로 특징적인 종목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미국이 자국 중심주의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모습입니다. 전기차를 넘어서 이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도 미국 내에 투자를 하는 기업 혹은 미국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강조해 나서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가 제약 바이오, 국내 K바이오 기업들은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프로그램 통해서 자세하게 이슈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요. 어제 해당 이슈로 진원생명과학이 대표적인 종목으로 움직였다는 점 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는 예상 체결가 12,200원 선에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일 특징적인 종목으로 움직인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분위기도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종목들 오늘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징적으로 삼성전자는 상승 출발하는데 SK하이닉스 0.54%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삼성전자 57,000원, SK하이닉스 92,5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NF와 HLB만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LNF 3.44% 하락 출발할 것이라는 점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총 4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이성우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 모시고 이 4분과 함께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장중에 오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장중 전략 챙겨가 보시죠. 네,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보를 울리고 개장에 나선 국내 증시. 간밤에 뉴욕 증시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다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글로벌 증시 대비 최근 선방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잘 버텨주는 것을 넘어서 우상향할 수 있을지 바로 시장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장 상황 브리핑 도와주실 전문가님 좀 연결을 해볼 텐데요.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간밤에 또 PPI 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좀 완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개장 상황 분위기 어떤가요? 속속 출발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지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하셨듯이 이 미국 증시가 대형 어떤 기술적 규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승 부분을 반납했죠. 그렇지만 어제가 낙폭이 예상보다 좀 선전했지만 그래도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어제의 그런 상승도 어제 하락분을 만회할 만한 상승은 아니지만은 저가 매수에 의한 소폭 상승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업종별로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반반, 오르는 업종, 떨어지는 업종, 이제 반반 정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 대비해서 좀 상승폭이 큰 업종이 바로 이제 전기가스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대성에너지가 4.21%, 한국가스공사가 2.12%, 인천도시가스가 1.57%, 경동도시가스가 1.5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운송 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화승코퍼레이션이 2.48%, 센트럴모텍이 1.98%, 동원금속이 1.81%, 일진하이솔루스가 1.79%, 만도가 1.7%, 세종공업이 1.66%, 영신산업이 1.64%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수창고 업종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2.35%, 한솔로지스틱스가 지금 2% 가까운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우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많죠.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현대차 그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최근에 또 하락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었지만, 하지만 컨테이너나 여러 가지 벌크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황이 그전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약간 완화되는 과정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 달러에 대한 강세 부분 같은 부분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현대글로비스 실적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한국공항이 1.56%, 세누션이 1.29%, 진에어가 1.1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이 목재 업종 같은 경우도 오늘 좋습니다. 우린 PNP가 3.01%, 우린 페이퍼가 1.19%, 깨끗한 나라가 1.17%, 한솔홈데코가 1.1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섬유복 업종 같은 경우에도 저가 매수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담임이 2.49%, 인디에프가 0.94%, 태평양물산이 0.87%, 메탈에스가 지금 0.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정초가 좋습니다. 토니모리가 8.28%, 오늘 OCI가 5.29%의 상승세를 지금 크게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OCI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어떤 수혜주로 태양광에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잘 요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OCI나 하나솔루션, 그리고 이 폭력배라고 할 수 있는 CS-윈드, 삼성에너지, CS 베어링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농화성이 3.53%, 유니드가 2.8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업종도 장초가 좋습니다. 금호건설이 1.74%, 범양건영이 1.57%, 일성건설 1.47%, 남광토군 1.44%, 까물 ENC가 1.1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은 상승하는 업종이 우세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금속업종, 중소형 금속업체도 괜찮습니다. 코리아 SE가 오늘도 8.67%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테라메카닉스가 4.22%, 성광밴드가 4.39%, 태강이 4.07%의 상승세 보여주고, 세용이 3.56%, 그리고 중국산업이 3.3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OCI 마찬가지로 오늘 폭력 주들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좋게 가져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 업종도 괜찮습니다. 인포뱅크 2.41%, 한국정보통신이 2.23%, 버킷스튜디오가 1.8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락문화 업종도 장초반에 좋네요. 지금 덱스터가 2.57%, 에이스토리가 2.31%, 자이언트스텝이 2.08%, 젤라스엔터가 1.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0.18%, LG에너지가 0.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중에서 SK하이닉스와 네이버를 제외하면은 전 기업이 상승 소폭,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2% 이상 오르거나
뭐 떨어지는 종목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LG생활건강이 오늘 지금 2.23% 상승세 보여주면서 오늘 화장품 업종들이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는 점이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모든 화장품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가 좀 낙폭이 컸던 업종 중심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느낌을 많이 받고 큰 변동폭은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승을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상승하는 기업들의 우세한데요. 셀트론 헬스케어 0.15% 상승, 그리고 하중에서 에코프로그램 1.4%, LNF는 2.08%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네이처앱은 1.77% 하락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5.13%의 상승세로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제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좀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 폐배터리에 대한 사업을 좀 추진하는 부분, 그리고 자회사 쪽에서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부각을 오늘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일부터 30일까지 기업들 중에서도 오늘은 코스닥 기업들인데도 큰 폭의 부동성이 나오지 않는 거 보면 오늘 장초반은 좀 조용히 흘러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개장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징적인 종목으로 어제 움직였던 폐배터리 관련주도 오늘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자동차 관련주들도 현재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상위 목록에서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차장님, 여기서 특징적인 종목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 있을까요? 연말까지 시장이 어떤 강한 모멘텀을 갖고 가는 게 좀 약간 한계가 좀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기 방어주, 또 배당주에 대한 겹치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우선은 통신업체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안에서도 LG U+가 경기 방어 그리고 배당 매력도 있겠지만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LG U+를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영업이익에 대한 감소 우려가 좀 있었어요, LG U+가. 하지만은 이동전화 매출 같은 경우에 성장에 대한 부분은 지표로도 잘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LG U+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겹치는 업종이 은행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배당률이 굉장히 높죠. 그 안에서도 이 가계 대출보다는 기업 쪽에서의 대출 비중이 높은 게 다른 금융사 대비해서 기업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은행 업체들의 미국 은행 기업들과 좀 우려감이 나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배당 매력이나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바로 이제 기업은행,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좀 특징적인 종목까지 추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발빠르게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은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양시장에서 개인들만 오늘은 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시장과 관련돼서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미증시가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했고요. 예상대로 PPI 부분들은 예상치에 부합한 모습이 좀 되면서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거래소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61선이 이제 장기 정기선이라고 할 수가 좀 있고요. 이 부분들이 계속 행보로 바뀌어주는 부분들이 가장 돋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21선의 향방에 좀 해당이 되죠.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고, 여기서 데드가 나오면은 하락장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극적으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만약에 이렇게 돼주면은 일반적으로 21선이 61선을 지지하고 터닝해주는 정배의 흐름이다. 요것이 가장 키포인트고요. 정상적인 흐름에
연장선이 좀 해당이 되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면은 주가는 21선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21선 또 주가 61선 이 부분들이 정비율로 완성이 되는 어떤 이제 상승의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 고비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제 거래소 이제 코스닥 지수 특히 이제 거래소 전체 시장의 종목별 흐름들 잠깐 보시면은 현재 가장 현재 돋보이는 종목이 2차 전지 장비 업체가 좀 되겠죠. GI텍이라는 종목이 연달아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전체 이제 미국 배터리 합작 법인 설립 이런 부분들이 어떤 후속 수혜주로 좀 올라주고 있는데 순환매로 좀 약간 보실 종목군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려보면은 이 오늘 이제 GI텍의 어떤 상승에 대한 순환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괜찮은 종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려보면은 웰크론 한텍하고 웰크론 한텍이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유일 에너텍도 마찬가지죠. 차트상으로 잠깐 긍정적인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는 부분들이 한번 크게 상승했고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가격 기간 조정 보여주고 있고 이제 N자형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직전 돌파 시에 나타나는 상승사파에 있는 숨고르기 국면 지금은 숨고르기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 관점에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유일 에너테크도 약간 비슷한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일 에너테크도 한번 크게 상승 조정, 그 다음에 이 삼각수렴형 패턴이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이제 2단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유일 에너테크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런 이제 흐름으로 약간 보셔도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인테크라는 종목군도 아직 순환 전체 이제 삼각수렴량의 끝자락에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상승과 조정의 이분일점에서 어제 약간 돌려놓는 그런 모습이 회장이 되기 때문에 약간 순환매 관점에서 약간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전일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리콜라 이런 전기차 종목이 올라줬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오늘은 2차 전지 장비 업체 부분들이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약간 보셔야 되는데 2차 전지 쪽에 장비 업체뿐만 아니라 현재 생산업체 부분들도 이제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약간 갱신을 좀 해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 한농화성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보통 화학주가 이쪽 관련된 그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이제 진출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도 이제 강화하는 모습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 제2의 이수화학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한농화성이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번 크게 꺾어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직전 고점 돌파 안착 부분들, 그 다음에 5일선 따라서 5일주기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수학 다음에 한농화성 이 종목군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한농화성도 관심 있게 좀 약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이제 흐름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은 한빛 소프트가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한빛 소프트가 이제 상승을 해주는 부분이 이쪽 이제 메타버스 쪽의 흐름들하고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쪽하고 연결이 되는 종목군 중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 아직 오르지 않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잠깐 살펴보면은 맥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맥스트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AR, XR
글래스, 애플 출시 모멘텀도 있고요. 또 확장 영실에 대한 모든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순환매로 한번 떠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삼각수렴령의 끝자락에서 터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눌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순환매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맥투도 차트상으로 이제 유망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 이제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이제 화장품 쪽이 오랫동안 전혀 시세를 내지 못했죠. 네, 최근에 바닥을 좀 다지는 부분들, 다른 종목군들은 실제로 보면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조정을 보이는 종목, 다시 터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화장품 업종은 계속 행보만을 해줬던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지수 연동 대비 상당히 소외되는 업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코리아나가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상승 샀던 형태가 지금 이제 유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종 시 매수 관점 괜찮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관련된 부분이 토니모리도 약간 비슷하죠. 아마도 오랫동안 저평가 바닥권에서 있다 보니까 저평가 그런 그 소외대 업종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토니모리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1선과 61선이 수렴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상승파동의 어떤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고 연달아 올라주고 있죠. 그래서 장중 조정 시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화장품 업체 쪽에 현재 흐름 약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코리아나하고 한국장품하고 같이 연동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국장품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뭐 색조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서는 클리어란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눈에 띄기 때문에 좀 차트가 괜찮은 종목군들, 특히 코리아나, 토니모리 쪽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률의 이제 상위 종목군 중에서 모토렉스라는 종목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이쪽 자율주행 스마트카 쪽의 흐름들도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주고 좀 있는데, 여기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군들은 현재 MC넥스라는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MC넥스라는 종목군도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있죠. 한번 절반 정도 조정을 보였고, 여기서 이제 터닝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주 이제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 오비고라는 종목인데, 오비고라는 종목군도 유일하게 소프트웨어 쪽 플랫폼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오비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오비고가 전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면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비고를 한번 집중 주목을 좀 하자. 탄생 파동의 조건들을 다 갖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의 흐름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종목별 흐름들 한번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뷰원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와 종목 이야기 이어서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예정입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약세로 좀 돌아선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0.13%, 코스닥은 0.08% 약보합권에서 지금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환율은 여전히 부담스럽게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었죠. 이 변동성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뭐 장중에 물론 이제 그 저점에서 단기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반발 매수세를 통해서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장중의 흐름들을 놓고 본다라면 뭐 달러의 소폭 약세, 한 이런 정도 약세가 됐죠. 그리고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그런 이슈들이 빅테크 기업들의 좀 이 주가의 상승폭을 확 줄이거나 아니면 하락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는데 이 저가 매수, 그러니까 저점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걸 제외하고는 미국 시장에서 뭐 크게 호재다라고 보길 만한 부분들은 좀 적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상승에 좀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뭐 소폭이지만 뭐 하락하는 이유를 좀 찾아본다라면 국내 시장에 대한 반발 매수는 어제 일정 부분 좀 나왔죠. 어제 하락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장 초반에 장 개장했을 때 하락폭이 굉장히 좀 컸었죠. 2.5% 좀 넘었었는데 하락폭을 상당히 좀 빨리 줄이면서 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1시간 동안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하락폭을 많이 줄여놨는데 그러니까 어제 밤에 들어왔던 미국 시장의 반발 매수세가 국내 시장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 장 초반에 상당히 좀 많은 부분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 미국 시장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아직 뭐 상승 못하는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이 반발 매수는 어제 들어왔고요. 근데 이 환율이 좀 아쉽죠. 미국 시장에서 1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 하락하지 않더라도 한 보합 정도만 돼도 좋겠는데 1393원, 뭐 94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400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한 번 더 좀 사줬으면 이 지금 자리에서는 올라가는 게 일정 부분은 좀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인데 외국인은 사기가 부담스럽죠. 1,394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수급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빅테크 기업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반도체도 그렇고요. 다른 이 테크 기업들, 특히 코스닥에서의 매도가 좀 더 크고 하락폭이 좀 더 하락 종목들이 좀 많다라는 게 미국 시장의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하락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상황을 살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는 좀 환경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특징적인 종목으로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고를지 궁금합니다. 이사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뭐 삼성 SDI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좋았죠. 미국 시장에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빅3 기업들 다 상승을 했고요. 최소 3% 이상씩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영향이 국내에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져 있고 기술 기업들, 기술주들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요. 삼성 SDI도 그렇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 변동성이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업종들도 좋은 모습을 요즘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삼성 SDI도 마찬가지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상으로는 박스권 상단이지만 요즘에 2차 전지 업체들 분위기가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분위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2022년 하반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줄어들질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섹터 기업들이 이 하반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줄여나가고 있는 경기 침체의 분위기가 완연해져 있는 그런 시장인데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이 하반기에 대한 가이던스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전기차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배터리 업체들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적으로도 본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오늘을 제외하고서라도 3거래일 연속 이 양수급 주체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2차 전지, 이 셀 업체들, 셀 업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셀 업체인 삼성의 SDI 외국인과 기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특징적인 종목 삼성 SDI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해주신 포인트 플러스로 삼성 SDI 현재 1.63%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62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까지 현재 시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그렇다면 저희가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도 궁금합니다. 지금 양시장에서 개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 매매 시그널 저희 체크해 볼까요? 네, 현대차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뭐 환율 우려감도 있고, 뭐 그래서 외국인이 뭐 지금 매도 금액이 조금 줄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고 있는 섹터가 있죠. 운수장비 섹터를 많이 사고 있는데 그중에서 뭐 당연 대표적으로 운수장비 그러면 자동차와 조선이거든요. 근데 뭐 조선도 오늘 좋은 모습을 나타나고 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 최근에 시장 흔들릴 때도 상당히 좀 견고하게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환율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율적인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면 환율에 대해서 한 20% 정도는 많이 이 원화가 약세가 됐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가격적인 경쟁력을 그대로 순이익으로 연결해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를 팔 때 인센티브를 줘도 되고요. 그 메리트만큼 아니면 가격을 할인해도 됩니다. 근데 가격 할인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지 않더라도 자동차는 잘 팔리고 있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환율에 대한 이익이 이익단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현대차 하반기에 실적도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사실 17만 원 정도를 바닥으로 찍고 6월 달에 그리고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이 하반기 실적을 바라보고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하게 올라가진 않더라도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 계속해서 좀 러브콜을 받고 있고요. 이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유가 최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좀 줄어가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사고 있는 섹터 운수장비 그 안에서도 오늘의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단연 대장주 중에 한 종목이죠. 현대차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완성차에 대한 꾸준한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매매 시그널 주가 현대차라는 점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마지막으로 그럼 저희 오늘 오후장까지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우선은 큰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미국 시장은 장중에 변동이 좀 있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폭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상승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입니다. 큰 폭은 아니더라도 소폭의 상승 정도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저희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변동폭이 클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상황에선 시장에 대해서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9시 29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양시장에서 개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만 기관이 약간 순매수 기조로 전환이 됐다는 점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서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더 이어가 볼 텐데요. 변곡점의 사나이입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알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아프리카TV의 우리 김성남 업사부님과 연결이 됐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정말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대체로 좀 지금 장 초반에는 잔잔한 모습입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좀 어제 나름 미국 시장이 반등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반등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미국 시장부터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겠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떨어질 때는 나스닥 기준에 5%대 하락을 하고 반등은 0.7% 반등을 했으니 사실 이걸 지금 엄청나게 세게 반등이 나와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왔다. 사실 몇몇 언론사들 부분들이나 아침에 이제 새벽에 여러분들 또 뉴스 기사나 이런 걸 보시잖아요. 궁금하십니까? 그런데
대량 저점 매수가 대량 매수 들어왔다고 막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근데 저는 조금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대량 거래량이라도 크게 동반이 됐던지 아니면 엄청나게 좀 좋은 이슈의 어떤 부분들 혹은 지금 어제 하락에 최소한의 절반 이상을 되돌리는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지금 딱 보시기에도 어때요? 지금 그 전날 하락이 컸을 때에도 조금이나 더 반등 시도를 했을 때 보시는 것과 같이 60일 이동평균선, 녹색선이거든요. 60일 이동평균선을 제대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쭉 더 밀려버렸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볼 때는 아마도 저 자리 정도는 넘어가야 할 거야. 그래야 우리가 저가 매수가 제대로 들어와서 상방의 에너지를 이제 좀 힘을 쓰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그나마 그렇게 돼야 조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이것을 제대로 된 반등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표현하기에는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반면에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우리가 지난 휴장이었던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의 상승을 미국 시장의 상승을 거의 하루 만에 제대로 끄집어 올려놨던 것도 여기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올려놨던 것도 한 가지이고 어제 미국이 그 정도 떨어졌으면 정말 요 밑에까지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고 또 쭉 당겨내는 모습까지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보다는 제3국의 움직임 혹은 아시아 시장 증시가 훨씬 더 조금이나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 시장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로에서 있죠. 지금 이틀간 변동이 매우 컸습니다. 그렇죠? 13일, 14일 매우 컸는데 오늘은 매우 작은 캔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보통 이런 날 파생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전날까지 진폭이 엄청나게 컸다가 진폭이 줄어들어 버리면 시세가 매우 작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약간의 플러스를 내고 약간의 마이너스가 들고 한다 하더라도 콜도 풋도 둘 다 제대로 시세를 안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파생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어제에 비해서 진폭이 확 줄어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스피도 코스닥도 둘 다 봐볼 때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거 잡아보면 좋을까요? 나스닥도 아까 녹색선 60일 이동평균선 자리가 지금 하나의 기준점을 잡자라고 했는데 지금 코스피도 코스닥도 자, 그 자리를 넘냐 못 넘냐 둘 다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지금 이 62동평균선 자리라도 제대로 올려놓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상방의 에너지를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 그 파월의 잭슨홀 미팅 때 혹은 그 이후에 기자회견이나 뭐 연설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이 CPI 발표, 어제는 뭐 PPI가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 이렇게 CPI, 그 다음에 PPI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하지만 그 숫자가 8.7%입니다. 어쨌든 절대값적인 부분들에서는 높다 이거죠. 그래서 시장이 그거 예상치보다 조금 낮아졌으니까 와 이제 피크는 진짜 찍은 거야 하면서 시장이 화답을 하고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몇몇 언론사들이 있어서 이건 좀 너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개인의 입장, 개인의 입장으로 개인의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입장에서는 아무튼 너무 설레발을 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만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최근에 계속해서 주도주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우리 조지현 앵커께서는 잘 아시죠? 그죠? 조선시대의 왕이셨던 누구시죠? 어떤 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우리 이제 태조 이방원에서 주도주의 섹터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표현을 했죠. 별명을 붙여서. 오늘 태양광,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또 신고가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고,
S에너지, 그다음에 뭐 SDN 뭐 이런 것들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소개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그다음에 뭐 조선주도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4.7%, 조선기자재인 성광밴드도 강력합니다. 세조,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은 어쨌든 간에 계속 주도 자리를 뺏긴 적이 없어요. 그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관련주, 뭐 LX 인터내셔널, 일할지,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사실 오늘 제대로 힘을 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시장은 약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존의 주도주 섹터만의 상승만으로 시장이 더 계속해서 강력한 상승을 하기는 약간 어려운 구간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도 한번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군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방산주도 올라가거든요. 방산주 잘 갑니다. LG 넥스원 2.9%,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5%, 3.6%.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삼성전자가 우리가 매매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매매를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삼성전자는 시장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지난 7월 초에 저점을 이번에 깨버렸죠. 9월 8일 날. 그러한 액션 모습들 부분들을 볼 때의 지수가 아직까지는 약세의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러니까 즉 오늘 좀 강세를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줬다라면 태조 이방원이 오늘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안타깝다. 그래서 아직은 제대로 된 상승을 보지 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주도주군에 합류를 해줄 때 와, 시장은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 제대로 된 상승을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그때는 조금 현금 비중 낮춰서 주식 비중을 크게 높이는 하나의 시그널로 보시는 것도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와중에도 어쨌든 태조 이방원 움직이면 이 중에 종목 하나 정도는 뭐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는 대응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정도에서 오늘 센 업종, 센 종목에서만 종목들을 고르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업사부님 센스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 주도주 대체 언제쯤 나타날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언제쯤 그 주도주에 대한 시그널을 잡으면 좋을지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조 이방원 굉장히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 있다는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업사부님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어쨌든 오늘 뭐 가장 센 업종, 센 종목 쪽을 보자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며칠간의 어떤 상승을 좀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이제 계속해서 그냥 그 태조 이방원 외에도 볼 수 있는 게 식량랑 에너지랑 항상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가 됐을 때도 그 부분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 같은 거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잘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에요. 뭐 만약에 우리가 좀 매수를 해도 좀 빠져도 금방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도 아직도 공략 가능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오늘 태양광이 제일 셉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태양광이 가장 센 모습, 화장품도 오늘 나쁘지 않은데요. 태양광이 제일 셉니다. 그 중에서 수급이 가장 화려하다라고 볼 수 있는 XDN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어디까지나 마찬가지로 단기적 모습입니다. 어차피 태조 이방은 어쨌든 태양광 부분들의 힘을 빠지면 시장이 더 못 가고 조금 더 빠져버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도주의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줘야만 힘을 계속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일단 20선을 돌파했으니 한 번 정도는 뭐 저항이 살짝 분봉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21동 평균선 정도까지는 좀 눌러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근처 정도에서나 매수 포인트를 한번 봐보시면 좋겠어요. 2,800원 근처이겠네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친다라고 한다면 짧게는 3% 이상 혹은 3,000원 이상 정도에서 목표가를 가지고 대응하시고, 오늘 가급적이면 내일까지만, 내일 이후는 어차피 내일 금요일이네.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까지 해서 시세가 안 나오면 그냥 정리하고 현금 확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육아 지원이나 뭐 이런 아가방 컴퍼니 같은 이런 종목들도 힘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섹터에 힘이 강하게 들어오는 업종 종목들만 오늘 보시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SDN 굉장히 짧게 단기 매매 종목으로 알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중 매매 시그널 모두 잡아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